이 강좌는 터커의 고언어 프로그래밍 책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책의 구매 링크는 하단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언어 과음당 13장 구조체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저번 시간까지 그 반복문 이런 것도 했잖아요. 그래서 기본 문법적인 것들, 그러니까 모든 언어랑 다 비슷한 내용들은 다 저번 시간까지 했고, 이제 구조체부터 약간 고급적인 내용, 모던 프로그래밍 랭귀지에서 제공하는 내용들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구조체, 영어로 이제 structure라고 하거든요. structure, 말 그대로 구조죠, 구조. 집을 짓는 구조가 어떻게 되냐, 뭐 지붕이 있고 기둥이 있고 바닥이 있고 뭐 벽이 있고 뭐 이런 구조. 어떤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느냐, 뭐 이런 거죠. 구조체를 보면은 여러 필드라고 그러는데, 필드, PI인가? 필드, 스펠이 약해요. 필드를 묶어서 사용하는 타입. 예를 들어서 학생이라는 애가 있다. 그러면 학생을 이루는 필드는 뭐가 있냐? 뭐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걸 속성이라고 번역하기도 하죠. 속성. 학생의 속성이 뭐가 있냐? 뭐 이름이 있다, 성적이 있다, 반이 있다, 번호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 필드들이 모여서 하나의 구조를 만드는 거를 구조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하자면은 변수들을 묶어놓은 거라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름이다 그러면 name, string 타입의 name이란 변수가 있고, 성적이다 그럼 뭐 grade, int 타입의 성적이 그레이드라는 변수가 있고, 번호다 그러면 뭐 넘버, int 타입의 넘버라는 변수가 있고, 클래스, int 타입의 뭐 클래스라는 넘버가 있고, 요거를 각각 4개의 변수가 있는데 요거를 묶어서 하나의 스트럭처 안에 묶었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스트럭처는 어떤 필드는 그냥 변수라고 보셔도 되고, 이 변수들을 묶어놓은 거다 라고 보시면 돼요. 선언을 볼게요. 선언. 항상 선언을 해야 되죠. 먼저 타입부터 시작합니다. 이 구조체라는 거는 어떤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필드들을 묶어 넣어서 사용하는 타입. 얘도 결국엔 타입입니다. 이게 타입이기 때문에 이 타입 형태로, 이 구조체 타입 형태로 변수를 선언할 수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좀 이따 설명하고. 어쨌든 얘도 타입이다. 그래서 맨 처음에 타입이 옵니다. 왜냐? 우리는 새로운 타입을 선언할 거기 때문에, 맨 앞에 타입을 써서 나는 타입을 선언하겠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나는 새로운 타입을 선언하겠다. 그래서 그 타입의 이름은 뭐냐? student라는 이름입니다. 얘는 타입명, 타입 이름 들어가고요. 이게 그 다음에 나온 거 이제 타입의 형태. 이게 무슨 형태냐? 스트럭트 형태다. 스트럭트라는 거는 이제 스트럭처의 앞글자예요. 스트럭처가 구조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거 스트럭트. 그래서 구조체다. 형태는 구조체다. 그러면 다른 형태가 있느냐? 우리가 봤던 것 중에 타입을 선언하는 것 중에 다른 형태가 뭐가 있냐면은 student, 예를 들어서 뭐 아무 이름이나 myint, int 이렇게 한 적이 있었죠. 얘는 aliasing이다. 그러니까 별칭이다 이거죠. 별칭. int의 별칭 타입으로 myint라는 타입을 만들었다. 이거 할 때 우리가 앞에 타입 썼었죠. 그러니까 이것도 타입 선언이에요. 별칭 타입을 선언한다. 얘는 타입이고 새로운 타입을 선언할 거고, 그 이름은 myint고 그 타입의 형태는 int 타입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별칭 타입이죠. 이렇게 하면 구조체 타입이 생겨요. 나는 타입을 선언할 거고, 타입 이름은 student고, 그 타입의 형태는 구조체 형태다, 스트럭트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괄호 열고 구조체의 그 필드들을 이 중괄호 안에서 선언합니다. 그래서 필드가 뭐 name이라는 애가 있고,
타입은 스트링이고, 클래스라는 애가 있고, 타입은 인트고, 멤버라는 애가 있고, 타입은 인트고, 성적이라는 놈이 있고, 스코어, 플롯 64다. 자, 이렇게 하면은 하나의 타입이 선언돼요. 그래서 스튜던트라는 타입이 선언됐습니다. 이 타입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int나 뭐 float 사용하듯이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타입이에요. 사용자 타입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선언해서 쓰는 걸 사용자 타입이 선언됐어요. 그러면 얘를 가지고 이렇게 변수를 선언할 때 이 타입 형태로 선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라는 변수는 스튜던트 타입, 스튜던트 타입은 구조체 타입이죠. 그래서 구조체 타입 형태로 선언이 됩니다. 그래서 A 변수는 스튜던트 타입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새로운 타입을 만들어낸 거다. 구조체 형태에. 타입은 뭐 나중에 또 배우겠지만 또 다른 별칭 타입이 있다고 그랬죠. 다른 걸로는 인터페이스 타입이 있어요. 그래서 인터페이스도 역시 타입의 형태고, 그다음에 여기다 이름 뭐 아무 이름 마이 인터페이스나 뭐 인터페이스 타입도 나중에 선언할 수 있을 거고, 다음 나중에 또 뭐 펑션 타입 같은 것도 선언하게 됩니다. 펑션 타입. 어쨌든 간에 지금은 그 타입 중에 타입의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구조체 타입, 구조체 타입을 선언하는 거다. 그래서 타입을 적고 이름을 적고 구조체, 스트럭트 적고 중괄호 하고 필드를 쭉 적고 중괄호 닫고 하면은 구조체 선언이 끝납니다. 여기 안에는 필드들, 이 내용들이 속성들이 들어가는 거고요. 자, 이렇게 변수를 선언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제를 한번 볼게요. 13.1번 예제. 자, 먼저 구조체부터 선언을 하겠죠. 타입. 하우스라는 이름을 가진 타입이고, 얘는 구조체 형태다. 그 필드들은 중괄호 안에 들어있는데, 첫 번째 필드가 어드레스라는 필드고, 얘는 스트링 타입이다. 두 번째 필드가 사이즈라는 필드고, 얘는 int 형태다. 타입이다. 그 다음에 price가 있고, 얘는 플롯 64다. 그 다음에 뭐 타입이란 놈이 이 타입은 그냥 이름으로 변수명으로 타입이죠. 뭐 다르게 적을까? 카테고리 얘는 스트링이다. 자, 그리고 펑션에서 이제 이 구조체 선언이 끝났죠. 이 구조체가 선언됐으니까 이 구조체를 사용해서 변수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와, 하우스라는 이거는 변수명이죠. 이 하우스는 변수명 하우스가 있는데 얘는 타입이 하우스 타입이다. 또 하우스 구조체 형태의 변수 하우스를 만든 거예요. 하우스의 어드레스는 서울시 강남구 어쩌고저쩌고다. 그리고 하우스의 사이즈는 28평, 하우스의 프라이스는 요즘 집값이 엄청 비싸죠. 얼마인지 모르겠네. 한 10억 한다고 쳐줘. 하우스의 카테고리는 아파트. 이렇게 가고, 그러면 이제 이 필드의 값들을 설정을 한 거죠. 정의를 했어요. 필드 값 설정했고, 얘를 한번 출력해 볼게요. 자, fmt 그냥 출력해 보겠습니다. println house 그냥 출력해서 런해 보시면, 자, 서울시 강남구 점점점 2810 아파트 이렇게 중괄호로 묶여서 나오죠. 자,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출력되는 게 F 해가지고 V 한 거랑 똑같아요. 구조체를 %V로 출력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중괄호가 묶이고 안에 필드 값들이 그냥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어드레스 서울시 강남구 점점점 사이즈 28 10 아파트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고 아니면은 여기 s 해가지고 주소 각각 필드를 따로따로 출력해도 되는 거죠. 주소 그다음에 사이즈 %d 평 몇 평인가 그다음에 가격 %d 업 원 그다음에 종류죠 종류 %s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주소가 나와야죠. 어드레스 두 번째 사이즈 세 번째 가격 네 번째 종류 카테고리 자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해보면 %d가 네 프라이스가 저거죠. 플롯인데 %d는 인트 정수 타입이니까 안 돼서 B로 바꿀게요. 자 그러면 서울시 강남구 사이즈 28평 가격 10억 원 종류 아파트 이렇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구조체를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뭐 간단하죠 구조체. 자 이렇게 보시면은 다시 보면 스트럭터 구조체 만들고 필드 선언하고 각 필드에 접근할 때는 점으로 접근하시면 돼요. 점을 찍어서 구조체 변수에 점을 찍으면 여기에 그러니까 일종의 어떻게 보면 여기에 포함된 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우스에 포함된 필드 중에 어드레스는 대입연산되죠. 어사인 서울시 강남구다. 그러면 우변의 값이 좌변의 공간 그러니까 어드레스라는 거는 이렇게 필드라고 했죠. 필드는 변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변수 그러니까 메모리 주소가 있겠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집어넣어라 카피해라. 하우스에 점 찍으면 하우스 안에 있는 필드 중에 사이즈 필드에 28 이런 식으로 점을 찍어서 필드에 접근해서 값을 쓸 수 있고 역시 점을 찍어서 값을 읽어올 수 있습니다. 값을 읽어서 여기서는 우변 형태로 쓰인 거죠. 값 형태로. 그러니까 사이즈는 여기서 28로 바뀐다. 자 여기 점하고 여기 점하고 같은 점이죠. 근데 보면은 얘는 패키지 안에 있는 함수 중에 printf라는 함수를 호출하겠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뭐 안에 있는 점이라는 건 뭐 안에 있는 또는 포함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우스에 포함된 어드레스 fmt 패키지에 포함된 printf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패키지에 점을 찍어서 패키지 내 함수를 호출할 수도 있고 구조체에 점을 찍어서 필드 값을 접근할 수도 있다.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구조체는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뭐 간단하죠. 구조체 변수 초기화하는 방법을 볼게요. 우리가 이렇게 초기화했죠. 이렇게 초기화하면 모든 필드가 기본값으로 설정됩니다. 모든 필드 값은 기본값이 되며 그래서 뭐 우리가 아까 A 어드레스라는 애가 있죠. 얘는 스트링 타입이니까 S2개 기본값 빈 문자열 그리고 뭐 사이즈 같은 건 그냥 인트니까 0 프라이스도 플롯이니까 0.0 이런 식으로 기본값으로 초기화 됩니다. 또는 모든 필드 값을 이렇게 초기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우스 이건 변수명이고 타입은 하우스 구조 타입인데 는 하고 하우스 이렇게 중괄호를 묶어서 값들을 다 이렇게 설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드레스 첫 번째 값이 첫 번째 필드, 두 번째 값이 두 번째 필드 이렇게 순서대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필드가 우리가 어드레스였죠. 어드레스는 서울시 강동구가 되고 두 번째가 이제 사이즈 28 프라이스 9.8 그다음에 뭐 카테고리 들어가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첫 번째 값은 첫 번째 필드, 두 번째 순서대로 초기화가 된다. 또는 이렇게 여러 줄로 할 수도 있어요. 여러 줄로 똑같죠. 위에 거를 이제 한 칸씩 한 줄씩 띄우면 이렇게 되죠. 근데 마지막에 이제 컴마를 찍어줘야 됩니다. 이거 저번 시간에 얘기 드렸죠. 이 중괄호가 같은 줄에서 끝나면 컴마 안 찍어도 되는데 다른 줄에서 끝나면 마지막 값에도 컴마를 찍어줘야 된다. 고랭이 규칙이에요.
다른 언어는 안 그런데 고랭은 이렇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여러 줄로 초기화한다 된다. 똑같죠? 얘도 첫 번째 값, 두 번째 값, 세 번째 값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초기화하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로 특정 필드 값만 초기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이즈는 땡땡 찍고 28. 그러면 사이즈 필드가 28로 설정되고 타입, 여기선 타입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카테고리라고 했죠. 카테고리는 땡땡 찍고 아파트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되냐? 나머지는 이제 설정 안 한 나머지들, 어드레스나 뭐 프라이스나 이런 것들은 기본값이 됩니다. 기본값인데 특정 필드 값만 값을 설정하고 싶은 경우 이렇게 합니다. 역시 여러 줄로 표시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중괄호가 안 닫히니까 끝에 안 닫히니까 컴마 찍어줘야 돼요. 이렇게 특정 필드 값만 설정할 수도 있고 전체 다 설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설정 안 할 수도 있고 기본값으로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구조체를 포함하는 구조체라고 보죠. 영어로는 embedded structure라고 합니다. embedded라는 거는 뭔가 포함된 이란 뜻이죠. embedded. 포함된 structure가 포함된 structure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예를 들면 보시다. 어떤 클래스라는 구조체가 있다고 보죠. 클래스라면 헷갈리니까 스쿨이라는 구조체가 있다고 보죠. 자, 스쿨이라는 애가 있어. 이 학교라는 구조체예요. 학교를 구성하고 있는 속성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어떻게 표시하냐면은 이렇게 안이 채워진 마름모로 이렇게 표시를 해요. 그림을 그릴 때. 자, 보면은 교사들이 있겠죠. 교사. 그리고 뭐가 있냐? 이 학교를 이루고 있는 속성 중에 학생들도 있겠죠. 자, 이렇게 돼 있다고 쳐보죠. 이렇게 안이 채워진 마름모 형태의 화살표를 쓰면 뭐가 되냐면 얘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스쿨에 포함되어 있다. 교사들이 스쿨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교사는 영어로 teacher죠. 학생은 영어로 student.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요 형태를 구조체로 만들겠다. 그러면 스쿨이라는 구조체가 있을 거예요. 스트럭처인데. 근데 얘는 뭘 포함하고 있냐? 티처를 포함하고 있어요. 근데 티처가 뭐 타입이 뭐냐? 스트링 타입이냐? 인트 타입이냐? 그런 거 아니죠. 티처도 구조체죠. 그러니까 티처라는 구조체가 있고 티처라는 구조체가 있고 얘를 스쿨이 페이드로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름을 티처라고 적고 페이드로 가지고 있고 스튜던트도 역시 구조체죠. 구조체가 있고 얘도 페이드 형태로 스쿨 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를 보면 타입, 유저라는 타입이 있는데 얘는 스트럭터예요. 구조체인데 페이드가 네임, 아이디, 에이지 뭐 이런 애가 있다. 고객 정보가 있다. 이름, 번호, 뭐 나이 이런 게 있어요. 근데 VIP 유저라는 애가 있어요. VIP 유저는 VIP 고객인데 VIP 고객도 고객이죠. 사실 VIP 고객도 고객이죠. 그러니까 고객 정보도 가지고 있고 VIP 정보가 따로 있고 고객 정보가 따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고객 정보가 그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VIP 정보는 VIP 정보가 있는데 여기에는 유저 인포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유저 스트럭처를 포함하고 있다. VIP 정보는 일반 고객 정보도 가지고 있다. 그리고 VIP 정보가 따로 있다. VIP 레벨, 프라이스 등이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면 VIP 유저가 일반 유저 정보, 유저를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구조체가 구조체를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됐을 경우에 사용하는 방법. 13.2번. 보시면, 자, 이거 다 지워버리고,
타입 유저 정보가 있다. struct name string 그다음에 id string age int 타입 VIP 유저 struct 얘는 유저 인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타입은 유저고 유저 스트럭처고 그다음에 VIP 레벨 얘는 int 뭐 가격이라고 price 이렇게 정보가 있고 하나는 어떻게 하냐 유저는 그러니까 일반 유저를 만들어 보죠. 일반 유저 송하나 이름은 송하나 아이디는 하나를 쓰고 있고요. 나이는 23세다. 다른 애네. 다른 유저랑 유저 스트럭처를 만들어 보죠. VIP 유저. 얘는 VIP 유저 형태고. 자, 그거 얘가 이제 뭘 포함하고 있죠? 유저를 첫 번째 필드가 유저 인포잖아요. 요거. 첫 번째 필드가 유저죠. 그러니까 여기 안에 유저를 선언해 줘야 돼. 유저. 이름은 화랑. 아이디는 화랑. 나이는 48세. 첫 번째 필드가 유저 인포니까 유저 타입을 초기화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 VIP 레벨, 그 다음에 이제 필드가 VIP 레벨이죠. VIP 레벨은 3이고 가격은 250 세미콘. 이렇게 지금 여기 컴마 찍은 거는 저기 얘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fmt print f 유저는 %s id는 %s 나이는 %d 이렇게 가죠. 그 다음에 유저의 name, 유저의 id, 유저의 나이 찍고 두 번째로 VIP print f VIP 유저 %s id %s 나이 %d 하고 VIP 레벨 %d 가격 VIP 가격이 뭔지 모르겠지만 10,000원. 자 이렇게 하고요. 다음 줄에 첫 번째가 이제 VIP에 자 VIP 유저의 네임을 해야 되죠. 그러려면 VIP는 VIP 유저 스트럭처죠. 에 포함된 애 중에 유저 인포죠. 이름이 필드명이 유저 인포죠. VIP에 포함된 유저 인포에 다시 그 유저 인포에 포함된 네임이죠. 그러니까 에 포함된 네임 이렇게 가는 겁니다. VIP에 포함된 유저 인포에 포함된 아이디 VIP에 포함된 유저 인포에 포함된 나이. 자, 그 다음에 VIP 레벨은 그냥 VIP에 포함된 VIP 레벨이죠. 자, 얘는 첫 번째 놈 VIP 레벨, VIP 유저에 포함된 VIP 레벨. 더 들어갈 필요 없죠. 그러니까 점을 하나만 찍고, 그 다음에 price 되는 거죠. price. 자, 이렇게 해서 run 들어오면 이렇게 나오죠. 화랑 나이 VIP 레벨. 자 이렇게 나오고 여기 지금 컴마 찍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중괄호랑 똑같습니다. 여기
중괄호 찍을 때 마지막 컴마 찍은 거랑. 왜냐면은 여기 소괄호가 열렸죠. 소괄호가 여기서 닫히면은 컴마 안 찍어도 돼요. 근데 다른 줄에서 닫히면 마지막 게 컴마를 찍어줘야 됩니다. 고랭이 규칙이에요. 네. 자, 이렇게 구조체 안에 포함된 구조체가 있을 수 있고, 그걸 하려면 점을 여러 번 찍어서 들어간다. 그러니까 VIP에 포함된 유저 인포 중에 포함된 아이디,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된다 라는 거고요.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뭐 어려울 건 없고요. 그 다음에 포함된 필드 방식, 인베디드 필드. 죄송합니다. 아까 잘못 얘기 드렸는데, 구조체를 포함하는 구조체는 뭐 아까 인베디드 구조체라고 했는데, 이게 용어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냥 포함을 할 수가 있고요. 인베디드 구조체라는 거는 이렇게 이런 방법, 특정 방법을 얘기하는 말입니다. 제가 잘못 조금 설명드렸네요. 인베디드 필드라는 거는 포함된 필드 방식인데, 이건 특정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아까 마찬가지로 VIP 유저가 유저를 포함하고 있는데, 지금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보시면은, 유저라고만 적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필드 값을 적을 때는, 그러니까 student라는 구조체가 있다. 얘는 struct 타입이고, 뭐, name, string 적잖아요. 그러니까 이름 적고, 필드명 적고, 타입 적죠. 그런데 얘는 타입만 적어놨어요. 이렇게 이름이 없어요. 필드명이 없죠. 그냥 타입만 적어놨어요. 이렇게 적는 거를 뭐라 그러냐? embedded field라고 해요. embedded field. embedded라는 거는 이제 포함된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embedded 됐다 그런 거는 거기 안에 어떻게 보면 박혀 있다 이런 뜻도 돼요. 이렇게 포함되는 건데 얘가 박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노트북을 샀는데 그래픽 카드가 박혀 있는 경우 있잖아요. 내장 그래픽이라고 하잖아요. 내장. 우리말로 내장이라고 하면 되겠구나. 인베디드는 내장됐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요거 내장돼 있다. 요거 뗄 수가 없잖아요. 바꿀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인베디드라고 해요. 내장된 거. 그래서 얘는 이제 인베디드 필드라고 하는데 이렇게 타입만 적어주는 거예요. 이거를 인베디드 필드를 뭐 인트 이렇게 할 수가 없고 구조체만 이렇게 됩니다. 구조체를 이렇게 인베디드 해버리면 얘를 이름을 안 적고 필드명을 안 적고 이렇게 해버리면 점을 한 번만 찍고 접근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거 다시 볼게요. 자, 앞에 예제에서 여기서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VIP 유저가 유저 스트럭처를 포함하고 있는데 얘를 이렇게 필드명을 아예 안 적어버리면 이제 이거는 인베디드 필드가 돼요. 내장된, 우리말로 하면 내장된 필드다. 내장이 돼요. 안에 들어갔어요.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되냐면은 얘를 바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점을 두 번 찍어서 VIP에 포함된 유저 인포에 포함된 네임 이렇게 있죠. 이게 아니라 이렇게 가는 거죠. VIP에 바로 아이디로 들어가 버려요. 이런 식으로 점을 한 번만 찍어도 얘는 필드명이 없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네임이 들어갑니다. 출력을 해보면 이렇게 똑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베디드 포함을 시켜버리면, 내장을 시켜버리면 점을 여러 번 찍을 필요 없이 한 번만 찍어서 그 안에 있는 스트럭처 안에 있는 필드 값을 접근할 수가 있다. 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의문이 생길 수 있죠. 만약에 여기 지금 name이라는 필드가 있는데 여기도 이제 만약에 name이라는 필드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적었을 경우에 어떤 값이 나오는 거냐? 그러니까 이 값이 나오는 거냐? 유저 안에 있는 이 값이 나오는 거냐?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죠. 이럴 때는 이 값이 나옵니다. VIP의 name 그러면 바로
바로 그 스트럭처의 필드가 먼저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래서 걔가 먼저 잡히고 그러면은 그래서 이렇게 되면 네임이 비어 있겠죠. 여기 지금 네임이 필드가 하나 더 추가됐죠. 얘를 그러면은 뭐 아무 이름 아무개라고 하죠. 그래서 이 네임 필드는 아무개라고 초기화를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VIP 유저에 요게 우선권이 있으니까 얘가 나온 거죠. 그래서 아무개가 나온다. 그러면 나는 요거로 접근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겹쳤어. 충돌이 났을 때 유저 안에 있는 네임 값을 가져오고 싶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타입명을 적어줍니다. 왜냐면 얘가 필드명이 없으니까 유저 안에 있는 네임. 그러니까 얘는 필드명이 없으니까 유저 타입, 유저 안에 있는 네임이다. 이렇게 적어줘. 그러면 화랑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아이디가 지금 유저 안에 있는 아이디죠. 이렇게 포함됐을 때 점 하나만 해줘도 되는데 요거를 이렇게 해줘도 되는 거죠. 유저 안에 있는 아이디다. 이렇게 해도 되고 요거를 안 해줘도 알아서 되고 이름이 겹칠 경우, 필드명이 겹칠 경우에 이렇게 타입을 적어줘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거를 이렇게 쓰는 거를 내장된 페이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장된 페이지라는 거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구조체가 구조체를 포함하고 있는 거고 이거를 그냥 이름 안 쓰고 해주면 편하게 접근할 수 있게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구조체 크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변수 시간 얘기했죠. 타입이라는 건 뭐다? 형태다. 그러니까 변수의 형태인데 뭘 가지고 있다? 사이즈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타입을 알면 사이즈가 나온다 라고 했죠. 그러니까 구조체도 마찬가지로 타입이죠. 구조체 타입이기 때문에 이 구조체 타입은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얘 구조체 그 선언을 보면 이 컴퓨터는 이거 선언을 보고 이 구조체 타입은 사이즈가 얼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구조체의 사이즈는 모든 필드의 사이즈를 더한 값입니다. 모든 필드 사이즈를 accumulate 더했다, summation 했다, sum 모든 필드의 사이즈를 sum한 겁니다. 얘는 뭐냐? age가 있고 스코어가 있다, int가 있고 float 64가 있다. int는 64비트에서 8바이트, float 64 8바이트. 그래서 얘는 16바이트짜리 구조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유저라는 구조체는 사이즈는 16바이트다. 그래서 변수를 우리가 이렇게 만들면 변수를 선언하면 이 유저라는 변수는 유저 구조체 형태고 얘는 이렇게 선언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컴퓨터는 빈 메모리 영역에서 저 변수 값을 저장할 만큼의 공간을 확보한다. 그러면 공간을 얼마를 확보하느냐? 16바이트를 확보하는 거예요. 얘 사이즈가 16바이트니까 16바이트를 확보해서 여기에 메모리 공간의 시작 주소 값을 유저 변수가 가리키게 된다. 얘가 16바이트를 사이 확보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총 16바이트 확보하고 첫 번째 필드가 age가 되고 두 번째 필드가 스코어가 된다. 이런 형태로 됩니다. 그래서 고에서는 타입이 나오면 사이즈가 나오고 그 타입 형태의 변수를 선언하면 그 사이즈만큼을 할당하게 됩니다. 자, 복사 볼게요. 복사. 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스튜던트라는 구조체가 있어요. 타입 스튜던트 구조체고 age 첫 번째 필드가 int, 두 번째 필드가 int, score, float 64 이렇게 있다고 쳐보죠. 그럼 얘는 사이즈가 몇이냐? int 8, 넘버 8, score 8, 24바이트죠. 자, 24바이트짜리 스트럭처인데 우리가 변수를 두 개 선언했어요. 스튜던트 2라고 선언하고 얘는 타입이 스튜던트 타입이죠. 그리고 스튜던트 그냥 스튜던트 얘도 스튜던트 타입이다.
이렇게 변수를 두 개 선언하면 메모리 공간에 24바이트짜리 공간을 두 개를 할당하겠죠. 그래서 첫 번째 걸 student2라고 하고 두 번째 걸 student1이라고 했다. 1이 아니라 그냥 student다. 이렇게 했을 때 대입연산자가 불리죠. 자, 대입연산자를 여기다 써. student는 student2다. 이렇게 되면 계속 말씀드렸죠. 대입연산자 우변은 값, 좌변은 공간. 자, 그 student2의 값을 student에다 복사해라. 이걸 하면은 컴퓨터는 이 고 컴파일러는 뭘 하냐? 여기 지금 student2의 그 메모리 공간이 24바이트짜리 공간이 있죠. student의 메모리 공간 24바이트짜리가 있죠. 그대로 복사합니다. 24바이트를 그대로 복사한다. 그러니까 컴퓨터 입장에서 보면 여기가 지금 age가 있고 넘버가 있고 스코어가 있죠. 이렇게 필드들이 나눠져 있는데 각 필드가 이게 어떻게 나눠져 있는지는 별 관심이 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전부 다 복사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체 24바이트를 그대로 복사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24바이트가 그대로 그냥 카피돼요. 똑같은, 결론적으로 보면은 각 필드 값이 복사되는 거죠. 똑같은 에이지 값이 되고, 똑같은 넘버 값이 되고, 똑같은 스코어 값이 되는 거죠. 이 값이 그대로 복사되니까. 근데 전체적으로 복사가 일어난다. 구조체는 모든 필드가 복사가 됩니다. 모든 필드가 복사가 돼요. 그래서 에이지는 에이지, 넘버는 넘버, 스코어는 스코어. 결론적으로 보면 그 구조체 크기만큼이 그대로 복사된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그래서 구조체의 복사는 전체 필드가 그대로 복사된다. 보면 됩니다. 모든 필드 값이 복사된다. 13.5번 예제는 별거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아까 저기 설명드렸던 거죠. student 13.5번 예제를 보면 student2는 student다. 지금 여기 예제에서는 선언대입문을 썼죠. 선언대입문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student를 복사해가지고 student2 변수로 만들어라 이거죠. 이렇게 되면 이 중요한 점은 뭐냐면 이 앞에서 student를 역시 메모리 공간 24바이트를 차지하고 있고 student2도 24바이트를 차지하고 있다. 이 두 개가 값이 같지만 두 개가 같은 메모리 공간은 아니라는 거죠. 서로 다른 메모리 공간을 가지고 있다. 값은 같지만 age가 23이다 그러면 얘도 23이고 넘버가 1이다 그러면 얘도 1이고 성적이 80이다 그러면 얘도 80이고 이렇게 각 필드 값이 같지만 그게 똑같은 공간은 아니라는 거죠. student2는 엄연히 다른 변수이기 때문에 다른 공간을 가지고 있고 student는 student만의 공간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고에서 이제 변수라는 거는 메모리 공간으로 보셔도 돼요. 변수가 있다 그러면 메모리 공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크기는 그 타입 크기대로 그 타입 크기만큼이다. 그리고 대입연산자가 일어날 때는 그 타입 크기만큼 그러니까 타입 크기만큼 복사가 되는 거죠. 타입 크기만큼 대입연산자가 일어나면 우변의 값을 타입 크기만큼 좌변에 복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student2.age는 student.age 자 이렇게 되면 필드, age란 필드 값을 age란 필드의 공간에 복사해라 이거죠. 그런 경우에는 이 타입이 뭐냐? age 타입이죠. 그러니까 얘는 int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8바이트. 8바이트가 복사되는 겁니다. 24바이트, 전체 24바이트가 아니라 그 중에 age란 필드 값. 그러니까 age 필드 값은 int 타입이니까 8바이트가 age 공간에 복사되는 거예요. 요 값이 여기에 복사가 된다. 되는 거죠. 그래서 필드는 필드 타입, 전체는 전체 스트럭처 타입. 간단하죠. 사실 대입연산자가 뭐가 들어오든 간에 고 컴파일러 입장에서는 간단합니다. 그냥 우변의 값의 타입만큼 그냥 좌변의 공간에 복사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면선자의 양변의 타입은 항상 같아야 되기 때문에 둘 다 똑같아야 된다. 자, 이제 필드 배치에 따른 구조체 크기 변화를 볼게요. 13.6번이 이제 싹 지워버리고, 자, 타입, 유저, 스트럭트, age, int 32. 그다음에 스코어, 플롯 64. 두 개의 페이드가 있고, 펑션 메인 함수 있다. 이때 유저 변수를 하나 만드는데 얘는 유저 스트럭처 타입이고 값은 23, 72, 7.2다. 그리고 fmd 프린트 ln unsafe라는 패키지 안에 들어있는 size off라는 함수를 쓸 거예요. 우리는 unsafe라는 패키지를 썼으니까 unsafe 패키지를 import 할 거고요. 그래서 넌 해보시면 16이라고 나왔죠. 16. 자, unsafe라는 패키지는 이 패키지 네임인데 표준 패키지예요. FMT와 똑같이 고를 설치하면 자동으로 설치되는 패키지인데 얘는 말 그대로 뭐 안전하지 않는 함수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size off라는 함수가 있는데 얘는 뭐냐면 요 변수의 메모리 공간의 크기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어떤 메모리 공간, 얼만큼 할당되느냐, 그 사이즈를 반환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변수 a라고 쳐보죠. 변수에는 int면 두 번째에다가 unsafe safe.size of 해가지고 a를 하면 int가 지금 64비트 컴퓨터에서는 8바이트죠. 그러니까 여기 8이에요. 헷갈리겠네. 45라고. 그럼 얘는 요 a의 값이 아니고 a가 차지하고 있는 이 변수가 차지하고 있는 메모리 공간의 크기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int는 8바이트니까 8이 반환되는 거죠. 자, 얘는 유저의 크기가 16이다. 이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은 int 32 int 32는 몇 바이트입니까? 4바이트예요. 플롯 64 얘는 몇 바이트죠? 8바이트. 둘이 합치면 12바이트. 4 더하기 8은 12. 자, 그런데 16이 나왔다는 거죠. 아까 말했죠? 스트럭처의 크기는 각 필드 값의 사이즈의 합이다. 그러니까 age 4바이트, 스코어 8바이트. 두 개 합하면 12바이트인데 왜 16바이트냐 이거죠. 자, 이거는 무엇 때문인가? 패딩이라고 있습니다. 패딩. 메모리 정렬, 메모리 얼라이먼트라고 그러는데요. 메모리를 정렬합니다. 컴파일러. 그 컴파일러가 메모리를 정렬해서 저장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겨요. 메모리 정렬이 뭐냐면은 우리가 결국에는 CPU에 다시 들어가면 우리가 메모리가 있고 어떤 연산을 한다고 쳐보죠. 그러면 메모리의 값이 이렇게 저장되어 있잖아요. 이 메모리 값을 이렇게 복사해가지고 어디다가 레지스터에다 복사해놓는 레지스터에 복사해가지고 결국엔 요 CPU가 요 레지스터 값을 보고 계산을 하는데 그때 우리가 64비트 컴퓨터다 라는 거는 뭐냐 이거 뭐라 그랬죠? 레지스터 크기다. 그러니까 요 레지스터 크기가 64비트로 돼 있으면 우리가 64비트 컴퓨터라고 그러고 32비트로 돼 있으면 32비트 컴퓨터다 라는 거죠. 여기에 있는 값을 레지스터에 복사해서 요 값을 가지고 연산을 하는데 이때 값을 가져올 때 얘가 딱딱 정렬이 돼 있으면 편하게 가져올 수 있다. 딱딱 정렬이 되어 있다는 게 뭔 얘기냐면은
요 크기만큼 정렬이 되어 있으면, 얘가 8바이트짜리다. 그러면 메모리 주소가 8 단위로 끊어져 있으면 편하다는 거예요. 8바이트짜리 인트 타입이 있어요. 그러면 얘는 주소가 100이다. 네, 주소가 100번이다. 그러면 얘는 8의 배수가 아니잖아요. 8일은 8, 8, 2, 16 하면 4 남죠. 그러니까 8의 배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불편하다는 거예요. 가져오기가 불편해. 딱딱 끊어서 가져와야 되는데 딱딱 끊기가 애매해요. 왜냐면 여기 4바이트 남으니까 반절 정도 남죠. 그러니까 여기 중간까지 딱 잘려버려요. 이게 8단위, 8의 배수 단위로 끊어오는데 그러니까 이게 안 맞잖아. 그럼 얘를 다시 끊으려면 요 다음 걸 또 끊어서 그거 반절 끊고 반절 끊고 해갖고 두 배 합쳐갖고 넘겨줘야 된단 말이야. 복잡하단 말이죠. 어? 좀 편하게 가져오고 싶다. 나는 8의 단위로 끊었으면 편하게 가져올 수 있다. 8 단위로 끊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얘를 100에 놓을 거를 100에 놓지 않고 104에 놓는 거예요. 104에 놓으면 8일은 8, 8, 3, 24. 8의 배수죠. 그러니까 딱딱 끊어서 8 단위로 딱딱 끊어서 나온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져오기가 편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메모리를 정렬합니다. 왜냐? 레지스터에 담기가 편하기 때문에 정렬되어 있으면 그 어떻게 정렬하냐? 8바이트짜리는 8단위로 정렬하고 4바이트짜리는 4단위로 정렬합니다. 4단위로 2바이트는 2단위로 정렬하고 1바이트는 1단위로 이건 정렬 안 하는 거죠. 1바이트는 뭐 메모리 주소 최소 단위가 1바이트니까 어쨌든 각 크기만큼을 정렬한다. 그래서 8바이트는 8단위로 정렬이 됩니다. 또 이렇게 정렬을 하는데 문제는 구조체 같은 경우에 만약에 얘가 메모리 시작 주소가 첫 번째 구조체의 메모리 시작 주소가 240이라고 쳐봐요. 얘는 4바이트야. 4바이트죠. 얘는 8바이트죠. 근데 얘는 만약 붙여서 정렬을 한다 그러면 244바이트, 얘가 4바이트니까 여기에 붙어서 스코어가 정렬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유저의 점 찍고 스코어를 가져오겠다 하는 상황을 생각해 보죠. 그럼 얘 필드를 가져오는데 244는 8의 배수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끊어져요. 앞에 4바이트 잘리고 뒤에 4바이트 잘린다는 거죠. 앞에 우리가 봤듯이. 그러니까 얘는 가져오려면 복잡해요. 앞에 걸 가져오고 뒤에 걸 가져오고 잘라고 자르고 합쳐서 만들어져요. 이렇게 가야 되니까 복잡해.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이 4바이트 밀어버려. 8의 배수가 아니니까 8의 배수로 만들려면 이 4바이트 밀어서 여기다 놓는 거야. 이러면 딱딱 잘리니까 편하다는 거야. 그래서 4바이트를 밀어요. 왜 미루냐? 얘가 8바이트인데 8바이트 그 얼라이먼트를 맞추기 위해서 밀어요. 이렇게 미는 거, 공간을 비워놓는 거, 이거를 패딩이라고 합니다. 패딩. 그래서 메모리 패딩이다. 이 패딩이 들어가기 때문에 얘가 합쳐서 사이즈가 12바이트지만 패딩 4바이트 들어가서 16바이트가 된다. 실제적으로는. 메모리 얼라이먼트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13.7번 예제를 볼게요. 13.7번 예제. 자, 여기는 이제 타입, 유저란 타입이 있는데 스트럭처고 A라는 필드가 int 8, B라는 필드가 int, C라는 필드가 int 8, D라는 필드가 int, E라는 필드가 int 8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펑션 메인 유저를 하나 만들고 유저는 1, 2, 3, 4, 5 다섯 개의 필드. 그래서 fmt print ln unsafe size of user. 이렇게 하면 얼마의 사이즈가 나오냐? 40바이트가 나온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얘가 1바이트, int 8이 1바이트거든요. 얘는 8바이트. 얘 1바이트. 얘 8바이트. 얘 1바이트.
그러면 991 19바이트 총 사이즈는 19바이트. 그런데 실제 차지하는 영역은 40바이트를 차지한다. 왜 그러냐? 패딩 때문에 그렇다. B가 8바이트죠. 8바이트니까 8바이트 패딩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 A가 들어가는데 얘는 1바이트짜리인데 요 나머지 7바이트를 건너뛰어버려요. 왜냐? 패딩이 들어가야 되니까 얼라이먼트를 해야 되니까 7바이트를 건너뛰어버리고 얘가 들어가죠. 그리고 다시 1바이트. 1바이트 정렬은 1바이트 단위로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아무 때나 들어가도 돼요. 사실 1바이트짜리는. 그런데 또 그 다음에 8바이트가 나와야 되니까 8바이트 정렬을 위해서 8바이트, 7바이트 건너뛰어버리고 그 다음에 D가 들어가고 2가 들어가고 또 7바이트 패딩이 들어가요. 왜냐면 그 다음번에 나오는 메모리를 위해서 띄워놔야 되거든요. 이렇게 된다. 총 8바이트짜리가 하나, 둘, 셋, 넷, 5개 들어가서 40바이트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메모리 패딩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우리가 19바이트만 써도 되는데 40바이트를 쓰게 됐으니까 뭐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성능을 위해서 메모리를 희생하는 거죠. 더 빠르게 들어가니까 메모리 낭비가 일어난다. 이거예요. 자, 그럼 패딩을 좀 없애고 싶다. 메모리 낭비를 없애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얘를 이제 순서를 좀 바꿔줄 필요가 있어요. 1바이트짜리를 좀 앞으로 당겨줘. 1바이트를 앞으로 당기고 8바이트짜리를 좀 뒤로 밀어요. 이렇게 자리를 좀 바꿔주면 어떻게 되냐? 24바이트로 줄어들어요. 앞에서 우리가 40바이트였죠. 근데 얘네들을 앞으로 미니까 24바이트로 줄어들었어요. 전체가 사이즈가 19바이트인데 24바이트면 5바이트만 낭비되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메모리 패딩을 많이 줄였다. 또 왜 그렇게 줄냐? 자, 보시면은 앞에 1, 1, 1 3개 묶었죠. 그래서 패딩이 요만큼 5바이트만 들어가면 됩니다. 8렘 얼라인 먹고 여기 딱 8에서 끝나니까 여기 8 딱 얼라인먼트 맞죠. 그러니까 얘는 총 24바이트가 됩니다. 앞에서 40바이트짜리 놈이랑 뒤에 24바이트짜리 놈이랑 이렇게 보시면 돼요. 메모리를 아끼려면 결론적으로 8바이트보다 작은 페이지는 8바이트 단위로 고려해서 몰아서 배치하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작은 거부터 큰 거 순으로 하면 좀 더 메모리 패딩을 좀 줄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메모리가 작은 환경에서는 그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메모리가 작은 환경. 그러니까 뭐 내가 인베디드 조그마한 칩셋에다가 프로그램 한다 이런 경우에는 메모리 패딩까지 고려해서 메모리 최대한 아껴야 되는데 일반적인 데스크탑은 메모리가 크기 때문에 굳이나 패딩까지 생각해서 뭐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런 게 있으니까 이런 거를 잘 생각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구조체라는 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구조체의 역할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프로그래밍의 어떤 길이라고 해야 되나? 도. 프로그래밍의 도는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나아가는 길이 뭐냐? 간단하게 말하면은 결합도는 낮게, 응집도는 높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결합도라고 쓰고 의존성이라고 쓸 수 있어요. 영어로 쓰면 no coupling, high cohesion. 커플링이 안 됐으면 좋겠고 코헤이션이 높았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얘는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계속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방향 이상이라고 쳐보죠. 그래서 프로그래밍의 역사를 살펴보면 프로그래밍의 발전을 살펴보면 이런 발전으로 계속 추구해 왔다. 그래서 커플링을 최대한 낮추고 응집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추구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커플링은 뭐고 코헤이션은 뭐냐 이걸 알아야 되죠. 커플링은 우리가 이제 말 그대로 커플이죠. 커플 붙어 있다 이거죠. 서로 붙어 있어. 그 붙어 있다는 게 뭐냐? 앞에서 봤듯이 어떤 숯꿀이라는 놈이 있어. 근데 얘가 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면 스쿨과 티처는 서로 관계를 맺고 있죠. 관계. 포함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그래서 스쿨은 티처를 포함하고 있다. 근데 이 티처가 스쿨을 벗어나서 존재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관계가 깨지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이 티처는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느냐, 자립 가능한가? 이게 자립이 안 돼. 티처는 스쿨 밑에 있어야만 티처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선생님이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선생님이다 그러면 그 사람이 무조건 학교가 있어야만 선생님이다 라고 본다면 그 선생님이라는 타이틀 자체는 학교라는 곳에 묶여있는 타이틀이죠. 우리가 뭐 주임이다. 그럼 주임이란 말은 어떤 회사에 묶여있는 직책이죠. 그러니까 주임이라는 거는 회사를 벗어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타이틀이에요. 그러면 얘네 둘이 커플링 돼 있다. 묶여있다. 라고 말을 하죠. 근데 선생님 뭐죠? 선생님 학교 없어요. 나는 학교가 없어. 그래도 선생님이냐? 우리는 그래도 선생님이라고 말을 하죠. 그 얘기는 뭐냐? 선생이라는 타이틀은 학교에 묶여있지 않다. 그러니까 얘는 디커플링. 묶여있을 수도 있고 안 묶여있을 수도 있고. 그럼 이건 커플링이 안 됐다는 거죠. 디커플링 됐다는 거죠. 근데 주임이라는 거는 회사에 무조건 소속돼 있어야 되는 타이틀이다. 라고 하면 얘네들은 커플링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로우 커플링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렇게 묶여있는 애들이 최대한 적게 해야 된다. 서로 안 묶여야 된다라는 거고, 코에이션이라는 거는 또 관련도, 이건 관련도라는 거예요. 응집도라고 하는데 관련성이 높은 애들끼리 서로 묶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묶여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고 얘는 묶여 있어야 돼요. 관계없는 것들은 서로 관련도가 낮은 것들은 떨어져 있어야 되고 디커플링 돼야 되고 관계가 있는 것들은 묶여 있어야 된다. 서로 반대되는 얘기를 써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 잘 구분하셔야 돼요. 로우 커플링이 뭐냐, 하이 코에이션이 뭐냐. 로우 커플링은 떨어질 수 있는 것들은 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붙어 있는 것들은 붙어 있어야 된다. 우리가 구조체라는 거는 하이 코에이션을 가는 방향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조체다라는 거는 관련 있는 필드들을 묶어서 하나의 타입으로 만든 게 구조체죠. 그러니까 네임이 있고 뭐 에이지가 있고 스코어가 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묶어서 얘가들 서로 관련돼 있는 애들이니까 묶어서 하나의 타입으로 스튜던트라는 타입으로 묶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관련이 있는 것들이죠. 이렇게 관련이 있는 것들을 묶어서 하나의 타입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구조체는 뭐냐? 구조체의 역할은 하이 코에이션의 역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응집도를 높게 하는 데 목표가 도와준다. 응집도를 높게 하는 데 도움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함수는 관련된 코드 블록을 묶어서 응집도를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재사용성을 증가시키죠. 그 함수를 여러 번 호출해서 똑같은 일을 할 수 있게 해주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배열도 같은 타입의 데이터를 묶어서 응집도를 높여주죠. 그러니까 묶어야 될 건 묶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조체 역시 같은 데이터들을 묶어서 응집도를 높이고 재사용성을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구조체는 응집도를 높이는 데 역할을 준다. 자, 그리고 보면은 구조체는 객체 지향 프로그램에 기반이 된다라고 했죠. 우리가 스튜던트라는 타입을 만들었고 이 타입은 필드를 가지고 있는데 age와 뭐 name과 뭐 score라는 필드를 가지고 있다. 라고 보면 기존에 구조체가 없는 상황에서 보면 age란 int 타입의 변수가 있고 name이란 string 타입의 변수가 있고 score라는 프로타입의 변수가 있고 이렇게 있었는데 각각 변수들이 따로 있는 상황에서 서로 관련이 없죠. 서로 묶여 있지가 않으니까 서로 연관성이 없어요. 코드상으로 보면 이거를 뭐 어떤 A라는 스튜던트를 나타내는 정보다라고 프로그래머가 설정할 수도 있지만 코드상으로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똑똑 떨어져 있는데 얘를 묶어가지고 하나의 스트럭처가 되면 우리는 스튜던트라는 의미가 부여되는 거죠. 의미. 이 스튜던트라는 의미를 부여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얘가 뭐냐? 얘가 객체다. 물론 엄밀하게 따지면 이 객체가 일반적인 코드에서 말하는 클래스라는 건 아니에요. 클래스라는 건 좀 다르죠. 어쨌든 간에 우리가 객체, 오브젝트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엄밀하게 따져서 프로그래밍적 언어의 오브젝트는 아니지만 일반적인 언어에서 얘기하는 오브젝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스튜던트라는 오브젝트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관련된 필드를 묶어서 그러니까 기반이 됐다는 거죠. 여기 스트럭 구조체를 기반으로 나중에 OOP가 이제 발전해 나가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구조체가 나왔다는 거예요. 구조체가 나왔고 어떤 필드들을 묶어서 하나의 의미를 부여하게 됨으로써 이제 객체라는 개념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 예전에는 스트럭처가 없을 때는 age 변수와 변수 사이에 어떤 관계를 맺었다고 치면 객체가 나오면 구조체가 나오면 객체와 객체 사이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필드 값은 별로 이제 관심이 없고 객체와 객체 간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스쿨이라는 객체와 스튜던트라는 객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중요하게 되는 거죠. 예전에는 각 필드들이 어떻게 연산이 되고 어떻게 동작을 하느냐가 중요했다면 이제는 객체와 객체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연산을 그래서 그 OOP로 발전해가는 과정에서 스튜던트, 구조체가 역할을 한다. 구조체가 그 역할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 같은 경우에는 클래스가 없고요. 다른 언어에서 존재하는 클래스가 없고 대신 그냥 구조체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냥 구조체만 지원하고 있고 다른 언어 같은 경우는 클래스 따로 구조체 따로인데 고는 요 두 개가 그냥 구조체라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고에서는 스트럭처가 그냥 객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고에서는 제가 하는 얘기는 스트럭처 구조체가 다른 데에서 쓰이는 뭐 클래스라는 얘기가 아니고 고의 안에서는 스트럭처라는 걸로 통일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구조체가 객체 지향 언어로 나아가는 기반이 된다라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는 차근차근 나중에 2단계에서 이제 그 뭐죠? 인터페이스 얘기를 하면서 좀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고요.